오늘 정치마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여야 지도부가 총평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습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새치허를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팩트와 진실에 기해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일입니다.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보낸 검사장,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들로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하고 있고 진술을 누락하려고 했던 자, 그러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브리핑 듣고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9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783명입니다. 신규로 22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35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지역 발생을 오늘 12시 기준으로 지역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일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지난 8월 15일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5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609명입니다. 비수도권이 336명으로 수도권 273명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강남구 K보건산업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되어 총 3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과 관련해서 9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환자는 5명입니다. 다음 경기도입니다.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18명입니다. 부천시 남부교회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2명이 추가됨으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시흥시에 소재한 센트럴병원과 관련해서 지난 9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7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보령 소재 해양과학고와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6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고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사무실 관련해서 1명의 접촉자 조사 중 1명의 환자가 추가되어 총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중증 환자는 총 150명이고 60세 이상이 88% 132명입니다. 사망자는 총 372명으로
60세 이상이 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자 현황에 말씀드린 대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또는 기침이 나거나 목이 따끔따끔 아프시거나 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등 인후통이나 근육통 동반된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또는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어제 총 17명이고 이 중에 추정 유입 국가별로 볼 때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이 각 4명 등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치료 등과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58개 병원에 409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해 주고 계신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최근에 신고되는 주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최종 현장 확인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말씀드림으로써 주의를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많은 식당이 한 곳에 모인 식당가에서 종업원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체험장에서 밀폐된 좁은 공간의 체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이 우려된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말을 맞아서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 판매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 그리고 각종 체험 행사 같은 경우 밀접한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9월 들어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9월 이후 좀 전에 비해서는 좀 전체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4개의 종교시설에서 총 5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종교활동이 이루어졌고 정규활동 외에 소모임, 온라인 예배 준비 모임 또는 종교활동 전후에 식사 등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에서 각종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모든 대면 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현재 쉽게 감소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만 최근 2주간의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유행은 수도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셈이고 따라서 지난번의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전국의 어느 고위험시설 또는 어떠한 대규모 행사에서라도 집단 감염이 한두 곳만 생겨도 금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별히 실내는 물론 거리두기가 불확실한 실외에서는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억제해야 독감 예방접종도 가능하고 또 언젠가 이루어질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왔고 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 주신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 인내, 위대함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을 이를 믿고 국민들께서 계속 실천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바라보면 지난 3월에 제1차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더 큰 유행의 크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세계보건기구도 지금의 유럽 상황이 지난 3월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북반구에서 동절기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겨울이 되기 전이라도 또 다른 대유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나라도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봉쇄를 풀어나가면서 또는 봉쇄를 푼 후에 코로나19 유행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대응이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완전한 봉쇄로 가지 않고 2차 유행이 생기면 그 초기에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행을 억누르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선의 보건요원들, 지방자치단체에 수고하시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이러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됩니다. 자, 다시 정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 여쭤볼까요? 당대표 선거를 잘 봤습니다. 서울시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뵙고. 네, 나가십니까? 당대표 예. 선거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 좀 뵙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기도 예. 하고 말씀 주시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속마음으로 결심은 쓰신 것 같은데 아닌가? 예? 막, 만약에 이제 결심하게 되면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약속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이요. 예.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쪽에서는요. 한 방 없이 그냥 의혹만 뭐 반복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영 원내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예. 그 영상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지적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했는데 이렇게 좀 엄하게 꾸짖지 못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 대정부 질문 기간에 추미애 장관 또 그 아드님에 관해서 나온 기사들이 저희 의원들이 이제 그 조사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제기한 그 이슈들도 있지만은 그 다수가 추미애 장관 본인의 말들이 기사화된 것이 예. 많습니다. 예. 말이 그 태도, 아까 주 원내대표도 언급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오만하다든가 그렇게 고압적이라든가 질문을 받는 국무위원의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꾸짖고 훈계하고 심지어 뭐 초선 의원 보고 초선 의원답게 뭐 질문 똑바로 하라는 식의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이제 추 장관을 돕기 위해서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하신 말씀들이 또 이게 파문을 일으키고 또 사과하고 파문을 일으키고 사과하고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만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도, 예. 분위기 뭐 이런 거 말고 예. 딱 잘못된 게 뭡니까? 추 장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딱 해주시면 그 박 의원님 방언하시게. 그러니까 태도나 말투 뭐 이런 어떤 물론 주변적인 게 아니겠지만 보시기에는 그런 거 말고
이 본질에 관련돼서 지금 드러난 잘못된 게 뭔가요? 추 장관 관련해서 공격하실 부분은 그럼 박 의원님 방어하시게. 예. 아니 뭐 공방으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예, 같고 추 장관님은 그 인사청문회 예. 때부터 한 8개월 전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 오히려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을 역공하고 하는 그 태도로 계속 왔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네. 했다가 전화한 게 이제 밝혀진 그런 경우만 이제 인정하고 예. 그 외에는 다 이제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가 아니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절대 다수가 그 제대 군인들입니다. 나이 뭐 20대 때부터 7, 80대까지. 그리고 현재 그 군역을 병역 의무를 치르고 있는 젊은이들 또 그 가족들이 다 보고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 사안을 이해할 수 없어하고 또 화도 나고 또 그 분노하고 그런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예. 계속 이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 과정이나 예. 사실 이제 아까 이낙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정부 질문이 처음과 끝이 그리고 그 중간도 사실은 다 추미애 장관 예. 아들 관련된 질의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그 대정부 질문으로 달아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도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큰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보면 아까 이제 뉴스에도 잠깐 나오던데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제 어린아이 2명이 다친다든지 이런 사회복지의 부족한 부분, 안전망의 부족한 부분, 또 국제적으로도 미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 좀 대정부 질문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야당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만 너무 거론하면서 대정부 질문의 원래적 기능이라든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추 싶습니다.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은?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도 충분히 야당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을 대정부 질문에서 지속적으로 하셨지만 거의 되풀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제 하실 만큼 좀 한 것 같다. 예. 그러면 그 문제를 뭐 세부적으로 다루면 뭐 추미애 그 대정부 질문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경중과 상관없이 그게 어떤 경중과 상관없이 그래도 입증된 부적절함이 몇 군데 있었던 건 맞죠?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보좌관이 전화했다든가 이건 부적절한 행위 맞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게 이제 청탁성 또는 외압성이냐라는 부분이 가려져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지금까지 사적인 일에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사적인 일을 보좌관이 처리한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예. 근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거의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 서씨 본인은 또 아픈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 보좌관하고는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계가 흐려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경중과 상관 그래도 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드러난 부분만 정리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제가 여쭤보는 네, 거니까. 예. 뭐 보좌관이 예. 개인적인 일을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예. 그 딸 집에서 정치자금 그 집행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예. 굳이 뭐 딸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에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 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자간담회가 실제로 있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적시된 날짜에. 그래서 굳이 딸 집에 가셔서 예. 이러실 필요까지 있었겠느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러면 주 의원님. 세부적인 의혹은 뭐 그렇더라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추미애 장관 얘기로 그 대정부 질문을 다 추가로 이렇게 뭐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른 너무나 많은 현안이 산재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점검해봐야 될, 또 같이 걱정을 나누어야 될
대책을 세워야 될 그 국정의 현안들이 많고 또 저희 당 의원님들이 분야별마다 그걸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추미애 장관님과 그 아드님 건이 이게 사그러지질 않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예. 계속 화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그 대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야 그만해 그러는 걸 우리 야당이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듭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온 것들을 그걸 희생하고 그 젖혀놓고 이 일을 계속 언급을 해야 될 정도로 예.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엄중하고 또 그거를 키운 거는 모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추 장관님 본인 예. 또 여당 의원님들이 계속 키워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는 실사구시적으로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규명되더라도 어쨌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이게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 해명이 맞은지 안 맞은지 다 판단하고 다 그분들이 사실 전문가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빨리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추 장관 관련 의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 많이 하셨으니까요. 자, 다시 그 야당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예. 경제민주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어떤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가 그걸 이렇게 지워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근데 당내 이론 많죠? 예. 예. 의견들이 이제 그 좀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예.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예. 우리 시장이 이 공정한 질서로 만들어져야 된다. 힘 있는 쪽의 횡포가 통하는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님들 가운데서 아니다라고 말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또 당내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못하고 계속 멈칫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살려내려면은 기업들을 더 격려해줘 가지고 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투자하고 이윤 창출하고 더 많이 고용하고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예. 이를 지금은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줘야 될 시기지. 안 그래도 힘들어서 기업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다 외국에 다 나가고 그리고 사업 접고 이러는 상황에 그렇게 하면 우리 더 이상 사업 못합니다 하는 규제를 계속 더 쪼오는 거는 예. 이거는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비대위원장의 말씀 중에는 친기업적이라는 어떤 당의 이미지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당 친기업 아닙니다. 예, 반노동 아닙니다. 예. 기업은 기업대로 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동은 노동대로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지 예.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한다? 그거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표현 가운데 우리 권태신 정경련 부회장님하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규제 너무 힘들다 이걸 풀어달라 지금 규제 3법은 더 이상 기업하기 힘들게 만든다 한 거 이제 호소하고 돌아가시고 난 예. 뒤에 우리 당에 찾아오면 우리가 뭐 친기업 정당이니까 도와줄 줄로 생각한가 보다 이렇게 비슷한 예. 표현을 하셨던데 네. 그 그거는 부분을 우리 좀- 당 자체를 예. 친기업 정당으로 스스로 예. 물론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친경제죠. 친경제, 친시장, 친산업.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고 그 주체인 기업이 더 일 잘할 수 예.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지. 기업하고 가깝다, 친하다, 그쪽에 치우쳐 있다, 그쪽 편이다, 노동은 우리가 멀다, 그쪽 편 아니다, 반노동이다. 이거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근데 그런 비대위원장이 그 결에는 그럼 잘못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아니면 표현은 저는 조금 유감스러웠습니다. 유감스럽다. 예. 동의할 수 없단 말씀. 우리 당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경제민주화가 지금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인데요. 반가우시죠? 네, 뭐 여당에서 그동안 주장을 해왔지만 예. 잘 안 되었었던 부분이 이번엔 좀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가능성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김종인 약간 이론이 비대위원장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뭐 거듭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전에 없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는 봅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비대위원장의 뜻에 수긍을 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현재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이 지금 정부가 발의한 법보다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좀 찬성을 하는 쪽인데 그렇게 이제 담으려고 시도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논쟁이 격화된 부분도 발생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분위기 말입니다. 경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당은 뭐 원래부터 거기에 어떤 찬성하는 쪽 의견이 많고 진전이 일단은 시작이 굴러가겠네요. 어떻습니까? 논의는 되겠죠. 예. 그런데 저희 당 안에서 이 제도를 입법으로 도입했을 경우에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 또 고발, 예. 또 외부의 이게 정보 유출, 그리고 경영권 방어 여기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 인력과 자산이 다 더 쏠리고 그러게 되면은 정말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고 또 고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자산이 없어진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결국은 제품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예.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정 바른 대책을 가지고 이 법안을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조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규제 부분에서는 여야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조 의원님 본인하고 비대위원장 의원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또 내부 굉장히 이견이 좀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더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스펙트럼이 넓죠. 그 내부에서도 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비대위원장님이 혼자 딴 데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그리고 기업 활동을 더 촉진시켜야 된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쪽의 견해가 많았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노력은 또 그대로 이제 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상황이 경제가 바닥이고 예. 다 이게 거의 빈사 상태고 예. 그 피해가 결국은 대기업이나 무슨 뭐 자산 가진 분들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제가 사업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몇 번 여쭤보는 이유가 예. 조 의원님 말씀만 다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면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님들은 이쪽에 생각이 있으시고 비대위원장이 좀 딴 데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다수 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예. 아니고 조 의원님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예. 이번에 21대 국회에 또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개개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복당 얘기 뭐 오늘 야당 얘기가 많아서 좀 예, 상관없습니다. 복당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잘 권성동 의원 들어오셨는데 예, 잘 된 것 같고요. 예. 조금 앞으로- 늦은 감도 있고 예. 잘 된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뭐 가능한 대로 빨리 들어오셨으면 하는 것이 제 그 생각입니다. 나머지 분에 홍준표 의원도 포함되시는 거죠? 예, 아, 근데 그렇게 좀 비대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럼 별 무리는 없습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걸 보면은 좀 부정적이신 것 같고 예. 또 위원장님 말고도 또 다른 의원님들 가운데는 이 그렇게 복당이 됐을 때 당의 갈등이나 분란이 예. 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를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2년 뒤에 정권 되찾아오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계속 밖에 계시게 두면은 밖에서도 결국은 우리 당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용 때문에 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다 합쳐져 가지고 예. 그 2년 뒤 대선에 힘을 모으는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니까 정치인이시니까 전망은 저 복당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 생각에 이제 홍준표 의원님 복당이 아마 최대 예.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결국은 복당이 될 테지만 예.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순탄하지 않고. 예. 예. 뭐. 자, 여당 얘기 통신비 2만 원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박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그 논란이 많은 아닌데요, 보니까. 사실 이제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예. 또는
그것이 이제 통신사의 배만 불린다거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통신비 평균적으로 1인당 대략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부담하시는데 1인당 2만 원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라서 그 통신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이게 9천억이나 되는 재원이 들다 보니까 아마 보다 더 효과 있는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비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예결이라든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좀 많은 논의가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까? 비판이 많아서 혹시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된다랄까 이런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죠, 분위기가 지금. 뭐 논의 과정에서 뭐 보다 더 좋은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뭐 바뀔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만 원 그 돈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디 써야 된다고 야당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 당에서 1차적으로 제기한 거는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거. 1,900만 명의 국민들은 무료로 접종을 받게 돼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확보돼 있는 백신 용량을 보면은 한 1,000만, 1,100만 정도는 또 추가로 우리가 예산만 합의가 되면은 무료로 또 접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1차적으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도와주기로 이번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 항목들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 또 넣어야 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빚을 내서 이제 지원하는 거라서 못 넣은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원 대상 분들을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저 방안은 보시기에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야당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얘기해서 사실상 그거는 아까 이제 전문가분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또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 거고요. 근데 그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아니라 이제 무료 접종의 이제 범위를 좀 넓히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지급하기로 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 뭐 이것도 가능한 거? 저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열어놓고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두 분 말씀하시는 그 여야 접근 가능한 부분 같은데 2만 원 부분은 적어도 이미 뭐 예결위 간사나 이런 분들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의견 접근 못하고 합의 못 해낸다면은 그렇죠? 국회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안들도 많은데 그거는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언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백신 왜 100% 이건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는데 이렇게 당에서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셨나요? 처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로 이해하기로는 이걸 하자가 아니라 그보다 통신비 2만 원이 원래 없던 게 툭 나오니까 이것보다는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거 이게 더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지 정식으로 통신비 2만 원은 빼고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저는 그 당시 논의가 기억이 되는데 여당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백신 접종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게 논의가 이게 뭐 전 국민 접종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어디서 변질된 이미 3일 전인가 당내에서 변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저희는 뭐 이 당내에서 이걸 갖다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그 백신은 3천만 명분 정도가 있고 그 이상은 지금 더 늘리기 어렵고 그 백신 못 맞는 분들은 타미플루가 있으니까 그건 확보돼 있으니까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걸로 또 대책이 가능하고 해서 올겨울 독감 대책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가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그거 말고도 아까 제가 몇 번 전문가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뭐 검사 횟수 자체를 조절해서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 이렇듯 약간은 좀 비과학적인 음모론 비슷한 걸 꺼내시길래 좀 놀래기도 했는데 왜 그런가요, 그거는?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건 이게 밖에서 루머를 도는 거를 공당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역 당국이 지금 이렇게 어떤 이 방역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주된 목적은
지금 이 그 선별적 진단 또 정상이 그렇게 상황이 나오면 그에 대처하는 대증적 진단을 통해서는 이 확산을 막는 게 보장이 안 되고 예. 또 나중에 이걸 코로나를 종식시키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예. 전 국민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각자가 다 진단해 가지고 거기서 증상이 있는데 모르고 돌아다니는 분들 또 그 감염이 돼 있는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분들 이것들 빨리 이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그게 주 목적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그 있었습니다. 비대위원장님의 선이야 뭐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마는 예. 그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방역 당국의 가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약간 그 더 방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근데 예. 전문가들 중에도 그 전 국민 자가 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질병관리청에서 여쭤본 그게 그 부분도 있지만 예. 어떤 조작을 한다는 식의 어떤 그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정부를 믿어야 되지만 예. 워낙 이게 지금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런 정부가 그런 마음을 예. 안 먹는 걸로 우리가 믿고 예. 또 먹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집단적으로 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 또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만 집중적으로 의원님과 참 금지하면 합리적인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약간 건 아니 그렇게 이제 확진율을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감염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정부는 안 한다고 믿어야 되죠.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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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의사분들하고 저희 정부가 갈등도 있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진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면 의사분들 비롯한 전문가분들이 바로 문제 제기하시죠.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잠깐 뉴스에 나오던데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걸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쓰시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또 비슷한 예. 느낌이 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좀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방역에 그런 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말씀들은 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말씀한 거는 이 수치 자체를 조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확진율이 높은 데에 집중적으로 딴 데는 그 검진을 잘 안 하고 검사를 잘 안 하고 확진이 이미 많이 나온데 또는 많이 나올 걸로 추정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숫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걸 말하는 거지 수치 자체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그 여당 얘기 좀 해보면 뭐 여당 지역 화폐 이재명 경기지사 네. 예. 항상 어떤 뭐 정책을 내놓으시는데 선이 분명하잖아요. 네. 일단 박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역 화폐 당내 지금 논란이 되나요? 당에서도 약간 따라 당에서는 뭐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예. 당내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저희 지역에 이제 은평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면 지역에 계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저도 이번에 이제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꼼꼼히 보진 못했지만 체감했던 거하고는 좀 연구 결과가 좀 다르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너무 원색적으로 예. 비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지역 화폐 비판적이신 거 맞죠? 뭐 야당은. 꼭 그렇진 예.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비 수요가 창출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조세재정연구원 조사 결과로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지역 화폐로 이렇게 소비가 된 만큼 기존의 화폐, 현금이나 카드로 소비가 된 것을 잠식했다. 예.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똑같은 거다. 예. 또는 조세위원회 발표대로 하면 거꾸로 오히려 더 소비는 더 위축됐다. 예. 그것 때문에 기존 화폐까지 지역 화폐까지 다 포함하면 기존 화폐대로 할 때에 비해서 소비가 더 위축됐다.
매출이 또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발끈했는데 그런 점은 다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군요. 지역화폐 자체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예,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뭐 별로 별 논의된 논의가 적이 없는 없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예. 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지역화폐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추진하시는 규모를 걸로. 좀 늘려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전반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님이 이제 라디오 예.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느끼시는 거잖아요. 체감하시는 거고 또 여러 이제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분인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돈을 쓰면은 사실 그게 지역에 계신 중소상인들에게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골목 상권의 이제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쓰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뭐 총액의 차이, 똔똔이라서 총액의 차이는 없더라도 돈이 도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감한 거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세현의 연구 결과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도 예. 그 국지적인 그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난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나 왜냐하면 서로 잠식 효과, 상쇄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기존 화폐하고 상쇄 효과가 있어가지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줄어들었다. 조세현 연구 결과처럼 2,260억인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특정 측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서 성수 효과를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되도록 좀 더 여야가 그것도 협의 가능하시겠네요. 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